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밤 없으셨나요? 잠은 안 오고 별 이유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밤. 그러다 문득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상태 메시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나도 모르게 확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참, 나도 바보 같다. 아, 실없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씁쓸해지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마치 그 사람의 세상에서 엑스트라라도 되려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웃거리고 작은 신호 하나에 일희일비했죠. 오늘 내 스토리는 봤을까? 내가 보낸 메시지는 왜 아직도 안 읽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온통 점령당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주 사소한 계기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답장이 없는 채팅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내가 왜 내 소중한 시간을 이 의미 없는 기다림으로 채우고 있지? 그건 분노나 서운함 같은 격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더 단단한 깨달음이었죠. 그 순간 저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선언도 드라마틱한 마지막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퇴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떠났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시 토라졌거나 상처받아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요. 제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돌아왔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그들의 세상 주변을 맴도는 위성 같은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감정의 안식처, 든든한 백업 플랜, 그림자 속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믿음직한 어깨. 그게 그들이 살고 있던 편안한 착각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저는 엑스트라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이야기의 전체 대본을 들고 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단지 그들이 그 대본을 제대로 읽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도 오랫동안 그런 관계에 갇혀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민준이라고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인데 몇 년 동안 한 사람에게만 매달렸죠. 상대방은 민준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늘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힘들 땐 민준이를 찾아서 온갖 위로를 다 받아가면서 정작 관계에 대한 확실한 답은 주지 않았죠. 민준이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늘 진심을 다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 자기 방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나 이제 그만하려고. 내가 그 애 스토리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는 거, 그거 그만두는 날이 진짜 내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인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민준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건 우리가 아무런 원망이나 미련 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노력 없이 조용히 돌아설 때 온 우주가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은 지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지막 문자를 보내길, 무너지길, 결국엔 굴복하길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그 조용하고 단호한 결정, 그건 소음이 아니라 힘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나를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나를 왕이나 여왕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내 왕관을 스스로 건네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겨우 용납되는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됐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축하받는 곳으로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부분은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절감하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의 머릿속은 처음엔 의아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왜 연락이 없지? 삐졌나? 화났나?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하겠죠.
늘 그래왔듯 며칠 지나면 제가 먼저 연락할 거라고,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같은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제 쪽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거든요.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찬 침묵이 아니라 평화와 고요함으로 채워진 침묵. 바로 그 지점이 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됐거든요. 항상 먼저 무너지고 밤늦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의 SNS를 염탐하며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 헤매던 건 저여야 했으니까요.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해변에서 밀물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해변에 서 있지 않아요. 저는 제 배를 만들어 그 섬을 떠나버렸거든요.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아끼는 장난감을 생각해보세요. 너무 익숙해서 질려버린 나머지 방구석에 던져두고는 신경도 쓰지 않죠. 언제든 원하면 다시 가지고 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 문득 그 장난감이 생각나서 손을 뻗었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진 거죠. 그 순간 한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장난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리게 되죠. 우리가 바로 그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에 소중함을 몰랐던 존재.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패닉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속으로 수만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아니, 왜 연락 한 통 없는 거야? 진짜 화난 건가? 아니면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된 건가? 그렇게 쉽게? 아니요. 당신은 결코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피를 흘렸고 닫힌 문 뒤에서 혼자 고통받았으며 그들이 절대 주지 않을 답을 얻기 위해 우주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무언가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구걸하는 것이 마치 깊은 협곡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내 목소리에 메아리만 들릴 뿐 상대의 대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 혼란스러운 관계 대신 당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이런 태도는 고대 철학인 스토아 철학, 즉 극기주의의 가르침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기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에 연연하며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 관계를 놓아주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진정한 의미의 극기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세상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셈이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그 노력을 멈추고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부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쫓지 않는다. 나는 진화할 뿐이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리라고는 당신이 왜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잘 가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고는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나 푹신한 착륙 지점, 안전한 그물망 정도로 여겼겠죠. 하지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물도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끊어지기 마련이란 사실을요.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일종의 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벌이 아니에요. 그건 보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에요. 단지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일을 멈췄을 뿐이죠. 그들이 굳게 믿었던 거짓말을 하나 깨부숴 볼까요? 바로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돈을 뽑듯 당신의 감정을 끝없이 인출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입금은 하지 않으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ATM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환입니다.
인출이 입금을 초과했을 때 당신은 이자를 쳐서 그 계좌를 해지해버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정의 이 부분은 분명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필요로 했던,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던 과거의 당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과거의 당신은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빵 부스러기를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으로, 누군가 돌아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다시 기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이 후회 속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힘의 균형이 바뀌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요. 그리고 정답은 이겁니다. 힘의 균형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았어요. 당신이 환상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목적을 쫓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길은 이것입니다. 조용하고 주체적이며 고요한 길,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시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는 알림창, 당신이 확인하지 않은 스토리, 당신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그들이 붙잡았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알람이 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떠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찾았고 그 가치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떠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을 위한 확언을 해봅시다. 마음속으로 되뇌고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려온 과거의 당신을 위해 말해주세요. 나는 끝맺음을 쫓지 않는다. 나는 평화를 창조한다. 이 말을 내뱉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내세요. 왜냐하면 이 여정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당신에 관한 이야기이니까요.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의 머릿속이 먼저 산산조각 납니다. 사람의 가슴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먼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통제력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아요. 아니, 당황하지 않는 척하죠.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단계일 거야. 내 반응을 떠보려는 거겠지. 분명 저 침묵의 건너편 어딘가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내 스토리를 훔쳐보고 조용히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그들은 이게 시간 문제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당신은 언제나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 며칠이 되고 며칠이 몇 주가 되어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메시지도 감정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그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직 가슴은 아니에요. 공포는 머릿속에서부터 피어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패턴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예측 가능성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죠.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당신을 관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정해진 스케줄처럼, 혹은 스마트폰 앱처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반응이 나온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는 다가온다. 살짝 잠수를 타면 상대는 나를 쫓는다. 그것은 케미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교묘한 심리 조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게임의 룰에 맞춰주는 동안 그들은 강력한 힘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암호를 풀어버렸습니다. 당신은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완벽히 파악했다고 생각했던 상대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 그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예측 불가능해졌고 당신의 거리는 해석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부재하는 그 빈 공간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어두운 방 안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희미할 때조차도 당신은 거기 있었죠. 깜빡이는 불빛, 은은한 온기. 그런데 이제 당신이 스위치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 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 그들은 단지 빛을 그리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둠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를 가둔 유령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기억이 삐걱거리고 모든 후회가 속삭임으로 변하며 그 집을 떠도는 모든 유령은 바로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과거의 당신 모습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을 복제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으로 스스로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카메라 앞에서 웃고 낯선 얼굴과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척 연기할 수 없는 고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이 돌아옵니다.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붕괴 속에서 말이죠. 이제 그들의 머릿속은 한 번도 대비해 본 적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스토리를 봤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당신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보러 갑니다. 당신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이라도 나는 아직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오직 무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음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그들 내면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에고는 연약해서 먹이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잠식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특별했나?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날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라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게임을 초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반응에서 성찰로, 인정 욕구에서 자기 존중으로 그들이 아직도 내 생각을 할까? 에서 내가 왜 신경 써야 하지?로 옮겨가는 것. 분명히 해두죠. 당신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재생하기 위해 사라진 겁니다. 당신이 시작하지도 않은 논쟁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는 것을 멈췄으며 사랑을 백업 플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파오는 것은 심장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가졌다고 믿었던 심리적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뼈아픈 깨달음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모르겠다는 그들의 깨달음, 그건 그들의 심리적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읽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에고에게 위험하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집착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럴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만약 그랬더라면이라는 후회가 되었고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되었으며 한때는 무시했지만 이제는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충동은 과거의 당신입니다. 이해받아야만 했던 약한 당신이죠.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강력해지기 위해 굳이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존재 자체로 강력하니까요. 당신의 진실 위에 바로 설 준비가 되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읽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건 그냥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새로운
경계선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는 봐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는 맹세이며 다른 사람의 혼란이 당신의 죄책감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한 남자의 침묵은 공허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중으로 날카롭게 벼려지고 그에 따른 결과라는 총알이 장전된 무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의 침묵을 혼란으로 착각합니다. 당신이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중이거나 완벽한 반격의 말을 고르고 있거나 불확실성 속에서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들이 통제하던 과거의 감정적 순환고리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어붙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길 속으로 당신의 단어들을 던져 넣으며 그것들이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화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고요함을 통한 감정의 전쟁이죠. 한 가지 확실히 합시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입니다. 한 남자가 침묵할 때 그것은 그가 텅 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훈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자신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코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일 뿐이라는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등대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배가 길을 잃고 표류할 때마다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고하고 길을 안내했으며 제발 다시는 당신에게 부딪히며 상처 입히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들은 계속해서 무모하게 항해했고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불을 밝히며 자신들의 길을 비춰줄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등대의 불을 꺼버린 겁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키를 잡을 의지가 없는 사람을 구조하는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더는 낭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무런 신호도 방향도 없이 폭풍우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침묵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침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단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 상처를 치유하는 중인지 아니면 이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분노했는지 아니면 무관심한 건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 바로 거기서부터 패닉이 시작됩니다. 통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혼란을 혐오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아주 올바른 방식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SNS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픈 인용구도 의미심장한 캡션도 절박한 리트윗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 뿐입니다. 혹은 그보다 더 최악인 성장의 증거들이 보입니다. 친구들과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헬스장에서 찍은 운동 영상,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책 한 권,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더 이상 너를 기다리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화상에 박히는 비수입니다. 이제 침묵은 고통을 메아리치는 게 아니라 힘을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당신이 그 침묵을 설명으로 채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방식으로 사랑했는지 정당화하기 위해 장문의 글을 썼고 당신의 말투, 당신의 진심, 당신이 정한 경계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단지 평화를 되찾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부순 것을 당신이 직접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침내 배운 겁니다. 평화는 결코 온전할 수 없었던 것들을 고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평화는 당신을 서서히 부수고 있던 것들을 놓아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의 침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소리입니다. 굳건히 세워진 경계선이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그들이 알던 과거의 당신과 그들이 다시는 접근할 수 없는 미래의 당신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기 진실폭탄을 하나 던지죠.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설명을 멈출 때, 그들의 에고를 살찌울 뿐인 구덩이에 당신의 말을 던지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 어떤 논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그들을 강타합니다. 당신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게임을 끝낸 겁니다.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더 이상 슬픔에 관한 것이 아닐 때 그것은 당신을 소진시키는 싸움을 피하고 당신을 단지 편리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전략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나 더 깨부숴 볼까요?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한다. 아니요,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아낀다면 언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침묵은 명확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소음을 걸러내고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내뱉었다면 이제는 수련의 일환으로 침묵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극기주의즘이고 이것이 바로 전사의 길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는 남자가 아니라 조용히 사라져 자신의 성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람의 길이죠.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이해받으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신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신비로움은 단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교활해서가 아니라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위한 확언은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당신의 삶으로 외치세요. 나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나의 침묵은 힘으로 가득 차 있다. 가슴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선언하세요. 강해지기 위해 소리칠 필요도, 증명하기 위해 포스팅할 필요도, 선택받기 위해 쫓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면 됩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단계에서 그 침묵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기 시작하니까요. 당신이 그들이 결코 해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의 집착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된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두죠. 사람들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악의가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으로 인해 어두워질 때 당신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단 하나의 존재, 그들이 해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당신이 그냥 드라마틱하게 굴고 있을 뿐이라고, 관심을 끌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쫓아가기라는 익숙한 순환 과정에 또 다른 막이 올랐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당겨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어떤 열기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움찔하지도 훔쳐보지도 어떤 성명을 발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차분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단절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단절된 채로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뒤흔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슬픈 노래를 포스팅하고 의미심장한 글귀를 올리고 나 아직 신경 쓰고 있어 라고 소리치는 듯한 밈을 공유했죠.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빵 부스러기처럼 조금씩 흘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당신의 페이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최악인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레이저처럼 한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노도 엉망진창인 모습도 없이 그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마치 수사관처럼 당신의 피드를 스크롤하는 모습을요. 사진을 확대하고 타임스탬프를 확인하고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일일이 세어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신호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만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당신은 범죄의 현장을 지웠고 흔적을 문질러 닦았으며 필요라는 감정의 모든 지문을 없애버렸습니다. 당신은 단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큼 에고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잊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슬픔을 메아리치지 않고 성장을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불이 꺼진 밤, 그들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내가 그렇게 부족했나? 이것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심리적인 지뢰밭이며 그들은 매일 그 지뢰를 밟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또 다른 거짓말을 깨부숴 볼까요? 침묵은 약함을 의미하며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여전히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의 침묵이 슬픔이 아니라 신성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변모의 과정 속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당신의 모든 버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반응, 당신의 마음이 마치 활짝 열린 창문처럼 전시되어 있었죠.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창문은 닫혔고 판자로 막혔으며 굳건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한 남자를 창밖에서 들여다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이고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진실을 말해볼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갑자기 자신들 없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환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빛,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궁금해하고 매달리는 쪽은 그들이 아니었어야 하니까요. 당신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그들이 나를 그리워할까라고 묻는 쪽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내가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던 유일한 사람을 망쳐버린 걸까라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존심 강한 마음의 독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쫓지도 손 내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희귀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타오르는 불꽃을 손전등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이 사라지자 그들이 비웃었던 어둠이 그들 주위로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단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해 범주를 벗어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기억하는 그 남자조차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풀 수 없는 미스터리이며 답이 나오지 않는 방정식이고 그들이 쫓아낼 수 없는 유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기주의적 힘의 정수입니다. 당신은 관심을 끌기 위해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을 찾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방향을 찾았을 때 그들은 이미 생명이 떠난 곳에서 먹이를 찾는 독수리처럼 당신의 기억 주위를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부분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한때 그들이 당신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소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이제껏 내뱉은 그 어떤 문장보다도 심오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진실의 순간을 위한 당신의 확언은 이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되뇌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나는 그들이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그들이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스크롤하게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당신이 포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억지로 짜맞추게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깊이를 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오해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온기가 녹일 수 없는 얼음으로 변하는 것만큼 뼈아픈 것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봅시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당신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오래 버텨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드러움에 돈을 걸었고 당신의 용서를 신뢰했으며 당신의 마음에 경계선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얼마나 차갑게 굴든 당신은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충분히 따뜻하게 남아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멈췄습니다. 그들이 미워서도 복수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딸깍 하고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시끄럽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최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에 장작을 넣어줄 생각은 않고 그저 자기 몸을 말리러 잠시 들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온기를 나눠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당신의 가슴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불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꺼지지 않는 불, 밤늦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모든 것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이유 없이 용서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불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으로 자신들을 흠뻑 적신 후에도 당신이 언제나 희망으로 불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은 꺼졌습니다. 당신은 차가워졌습니다. 잔인하게가 아니라 차갑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잔인함은 반응적인 것이지만 차가움은 확고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고요해지는 순간, 당신의 빛이 더 이상 그들에게 닿지 않는 순간 그들은 자유를 느낀 것이 아니라 동상에 걸린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떠났던 그 장소로 다시 걸어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방은 여전히 따뜻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과거의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온기도 불꽃도 환영의 기미도 없이 단지 익숙했던 방이 이제는 낯선 사람의 집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긴 감정적인 한기이며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붕괴를 예상했습니다. 당신의 무너짐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선형으로 추락하고 잠을 설치고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며 끝맺음을 요구하고 이해를 구걸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그들에게 훨씬 더 불안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평온함이 곁들여진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냉혹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기가 차가워지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유롭게 주온 그 불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일관성이었으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의존성으로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은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불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불꽃을 거두자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선택의 그림자 속에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차가움은 추격하지 않습니다. 차가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차가움은 균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그 감정적인 부재는 그들이 어떤 방해나 인정 혹은 자신들의 텅 빈 내면을 가려줄 온기도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시 무언가를 느껴보기 위해 오래된 대화를 스크롤하고 당신이 반응해주기를 바라며 무언가를 게시하고 당신의 눈에 띄기를 바라며 어딘가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더 이상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손 내밀지 않으며 그들의 미끼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그들을 타오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했는지, 어떻게 아무런 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 사랑은 소음이고 혼돈이며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혹독한 방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속삭이고 진정한 단절은 스스로를 광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저 밖으로 걸어나가 반대편에서 문을 잠글 뿐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당신의 차가움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실망 속에서 벼려졌고 당신은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순간들로부터 조각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렸다가 마침내 그것들을 되찾기로 결심한 결과물입니다. 덜 신경 쓰는 사람이 힘을 갖는다는 그들이 살았던 거짓말을 깨부숴 봅시다. 거짓입니다. 원망 없이 떠나는 사람, 그게 바로 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힘입니다. 끝맺음 없이 자신의 감정을 침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이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의 차가움은 나의 명확함이다. 당신은 무감각해진 게 아니라 깨어난 겁니다. 당신은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을 찾은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부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쏟아지던 스포트라이트를 부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꾸미지 않고 말해봅시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할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봐주던 사람, 자신들에게 중요성, 관심, 존재의 이유를 주었던 사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완전히 완벽하게 조용히 사라지자 그들의 에고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픈 게 아니라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을 때 항상 손 내밀고 안부를 확인하고 나타나 주었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똑같은 노력을 돌려주지 않을 때조차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통제감을 먹여 살렸고 당신의 고통은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객도 박수도 반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 그저 알던 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왕족처럼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며 방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충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여겨지는 것을 정체성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당신이 자신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죠. 그리고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지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에고가 관심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선형으로 추락하고 연기하며 손을 뻗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그들의 무작위적인 좋아요, 의미심장한 게시물, 무심한 척 위장한 그냥 잘 지내나 해서라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것은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이 다시 자리를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한때 소유했던 공간으로 다시 발톱을 세우며 기어 들어오려는 몸부림이죠. 하지만 당신은 자물쇠를 받고 규칙을 바꿨으며 당신 자신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씁쓸하지도 부서지지도 심지어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악몽입니다. 덜 신경 쓰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들이 매달렸던 거짓말을 깨부숴 봅시다. 아니요. 더 이상 게임이 필요 없는 사람이 매번 이기는 겁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연기할 무대도 다른 사람의 에고를 만족시킬 욕망도 없는 사람. 그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던 과거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과도하게 주고 과도하게 뻗고 과도하게 사랑했던 그들의 고통을 통해 그리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 사람을요.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넘어 성장했고
묻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봐달라고 구걸할 필요 없이 스스로 아는 사람으로 대체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원천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원천이다. 이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시련이 당신을 부순 게 아니라 그들이 결코 만날 수 없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진실은 고통이 당신을 파괴한 게 아니라 당신을 재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남겨둔 폐허 속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새롭고 위험하며 신성한 무언가, 즉 당신 자신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봐주기를 바라며 셀카를 올리는 동안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일하고 단련하고 조용히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을 들고 덜 자고 더 많이 읽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치유했습니다. 당신은 시련을 연료로, 침묵을 구조로, 거절을 재탄생으로 바꿨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독살하거나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방탄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꽃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들이 결코 만질 수 없는 것, 즉 목적, 집중, 수련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고 집중하며 단단해져서 당신의 그림자조차 과거의 당신에게 등을 돌릴 정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맺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끝맺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수련이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손상시킨 게 아니라 당신을 당신의 더 높은 자아의 품으로 곧장 배달해준 셈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애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마음, 당신의 목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들이 아니라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나는 내 가치의 거대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작게 놀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의 확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고통을 힘으로 바꿨고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니라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버전의 당신, 이것이 바로 추격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당신입니다.